경캐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이진의 외신톡 우예진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번 주도 트럼프의 관세가 가장 미국 증시에선 이슈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관세가 이슈였는지 지금부터 국내 기사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제가 또 ETF를 모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기사 살펴보면서 미증시에 대한 시황 한번 짚어보고 이어서 ETF 상품들까지 같이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저희 첫 번째 국내 기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EU 수장 요청에 관세 부과를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미루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통화한 뒤에요. 6월 1일부터 EU의 관세 부과 발표를 철회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으로부터 50%의 관세 부과 시한인 6월 1일을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7월 9일로 관세 부과를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은 EU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밀한 무역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유럽은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는데요. 근데 사실 이번 관세가 역시나 또 한 번 번복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다음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23일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어떠한 협상도 바라지 않는다면서 못을 박았는데 이틀 만에 정상 간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유예가 된 거죠. 다만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측은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에 대한 인식차가 매우 크고 또 현재 부과되고 있는 10%의 보편 관세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6월부터 50% 부과라는 이 발표 배경에 대해서 이외 협상이 너무 느리다며 대통령은 EU 제안이 미국의 다른 파트너들이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뒤집힐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미증시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선 도대체 뭐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지 다음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시 트럼프 입의 살얼음판 28일 엔비디아 실적이 변수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본문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26일 월가와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주 뉴욕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언급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무역 협상 속도를 높이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다가 돌연 유럽연합을 향해서 50%라는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점을 불안 요소로 꼽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번복을 해서 관세가 유예가 된 상태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그동안 계속해서 거셌는데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도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말부터 스마트폰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약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 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렌 부소장은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갑작스럽게 위협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그가 타결하는 모든 협상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이나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까지 이전의 합의를 찢고 관세를 받게 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 외에는 28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주가의 최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H20 판매를 금지한 여파가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이라서 시장 성장과 또 미중 무역 전쟁 타격간 효과를 투자자들이 숫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켜봐야 될 또 다른 지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30일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표 발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PCE는 연준이 물가 기준으로 삼는 지수로 향후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8일에는 이달 초 열린 FOMC의 회의록도 공개가 됩니다.
26일에 제롬 파월 의장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30일까지 계속해서 잇따르는 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9일에는요, 올 1분기 미국의 GDP 잠정치도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 30일 발표됐던 1분기 GDP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0.3% 감소해서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 미국 증시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기사 제가 딱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도 어때요, 여러분? 되게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뉴욕 증시에 대한 얘기를 매주 다루고 있지만 매주 또 새로운 이벤트가 생겨서 한편으론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좀 크기도 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제가 개별 종목을 좀 가지고 오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늘은 제가 ETF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모틀리플의 기사를 통해서요. 제가 어떤 ETF 상품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모틀리플의 기사를 통해서 제가 어떤 ETF 상품들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Building a passive income stream through top dividend ETFs for long-term returns. 패시브 인컴 스트림 구축, 장기 수익률을 위한 세 가지 상위 배당 ETF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하단 키포인트 보면서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The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isn't the highest paying income ETF, but there's a lot to like about it. 뱅가드 디비டன் 어프리시에이션 ETF는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ETF는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The Vanguard International High Dividend Yield ETF has an excellent yield and cheap valuation. 뱅가드 인터내셔널 하이 디비던 일드 ETF는 수익률이 우수하고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The Vanguard Real Estate ETF could be a big winner as interest rates fall.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는 가장 큰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인공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서론부터 확인하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dozens of excellent low-cost index funds that pay dividends and could be great choices for long-term investors.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십 개의 우수한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있고요. 장기 투자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However, a few stand out as particularly good combinations of income, long-term total return potential, and truly passive set it and forget it qualities. 그러나 일부 펀드는 특히 수익, 장기 총 수익률 잠재력을 설정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특성의 좋은 조합으로 눈에 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말인지는 다음 화면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Most of my favorite income ETFs are Vanguard products, and it's easy to see why.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인컴 ETF는 대부분 뱅가드의 상품인데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네요. Vanguard ETFs have some of the lowest expenses in the industry, and there are dozens of excellent index funds to choose from in both mutual fund and ETF forms. 뱅가드 ETF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을 지출하고요. 뮤추얼 펀드와 ETF 형태 모두에서 수십 개의 우수한 인덱스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뮤추얼 펀드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서 전문가가 운용하는 공동 투자 기구입니다. 그래서 개별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단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With that in mind, here are three Vanguard ETFs that could help you create a passive income stream for decades to come into your portfolio. 이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에 수십 년 동안 패시브 인컴 스트림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뱅가드 ETF를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드디어 ETF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Not the highest paying ETF, but 이라면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ETF는 아니지만 점점점이라는 여운을 남기는 소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아쉬움을 풍기는 뉘앙스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 건지 바로 본문 볼게요. At first glance, the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with a 1.8% yield might now sound like a great choice. 언뜻 보기에는 수익률이 1.8%밖에 안 되는 이 ETF, 티커명 VIG가 좋은 선택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But there are a few things to keep in mind. 하지만 몇 가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First, this is an index fund that focuses on stocks that are most likely to grow their dividends over time. 먼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에 초점을 맞춘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So, if you want to create a passive income stream but are still a decade or more from retirement, this ETF is likely to produce a significantly higher amount of income in the future. 따라서 패시브 인컴 스트림을 만들고 싶지만 이미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경우 이 ETF는 향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Second, because it isn't too focused on the highest yielding stocks, the portfolio of the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is a bit more growth oriented than your traditional income ETF. 두 번째로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에 너무 집중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VIG의 포트폴리오는 기존 소득의 ETF보다 성장 지향적이라고 하네요. In fact, the technology sector is its highest concentration, with top holdings that include Broadcom, Microsoft, and Apple. 실제로 기술 섹터에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고요.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펀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량주들이 속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죠. 그런데 이게 안심 수준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수익률로서 가치가 있는 ETF라고 하더라고요. 하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of is in the performance. 그 증거는 성과에 있다고 하네요. Over the past decade, this ETF has generated 11.2% annualized total returns, and with a rock bottom 0.05% expense ratio, you'll get to keep most of the fund's gains. 지난 10년 동안 이 ETF는 연간 11.2%의 총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최저 0.05%의 운용 보수로 펀드 수익의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ETF에 대한 내용인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VIG 이미 많이 알고 계신 ETF일 겁니다.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간 배당금을 늘린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추종하는 ETF고 오랫동안 꾸준히 안정적으로 배당하면서 운용 규모를 키워왔던 ETF인데요. 아까 기사 읽으면서 저희가 확인했듯이 이 편입의 최상위 종목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과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운용 보수가 낮고 연간 총 수익률이 11%가 넘는다는 점이 이 ETF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어서 두 번째 ETF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ETF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요. International Exposure at a Discount. 직역을 하면 할인된 가격의 국제 노출이라는 건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떤 내용인 거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ETFs I've been buying rather aggressively in my own portfolio is the Vanguard International High Dividend Yield ETF. 이 필자의 포트폴리오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ETF 중 하나는 바로 뱅가드 인터내셔널 하이 디비던드 일드 ETF, 티커명 VYMI입니다. As the name suggests, this tracks an index of non-US companies that pay above average dividend yields. 이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듯이 이 펀드는 평균 배당 수익률보다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비미국 기업의 지수를 추적한다고 합니다. As of the latest information, the fund owns 1,560 different stocks and has a 4.2% dividend yield.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 펀드는 1,560개의 다양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4.2%라고 하네요. Not only can international stock exposure help diversify your portfolio and help offset US-specific risk factors like the trade tensions. 미국 주식 이외의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무역 긴장과 같은 이 미국 특유의 위험 요소를 상쇄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고요. But international stocks in general look cheap right now. 현재 국제 주식, 그러니까 비미국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저렴해 보인다고 합니다. For example, the average stock in the Vanguard International High Dividend Yield ETF trades for just 11.6 times earnings. 예를 들어서 VYMI의 평균 주식은 수익의 11.6배에 거래되는 반면에 미국 집중 ETF라고 할 수 있는 VYM의 주가 수익률은 18.2배라고 합니다. It's also worth noting that although these are international stocks, that doesn't mean it's full of companies you've never heard of.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주식이 국제 주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기업들로 채워져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In fact, top holdings include household names such as Toyota, Shell, and Unilever. 실제로 토요타, 쉘, 유니레버와 같은 유명 기업들이 이 상위 종목에 포함되는 펀드라고 해요. 두 번째 ETF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번 상품의 경우는 비미국 주식,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국가 이외의 타국가 기업들로 구성이 된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여러 국가 간의 무역 긴장이 있는 만큼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배당 수익률이 4.2%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ETF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ETF, 저희 마지막 주인공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ETF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A great ETF for a falling rate environment. 이 금리 하락 환경을 위한 훌륭한 ETF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Although there are questions surrounding how soon and how aggressively the Federal Reserve will lower interest rates, the overwhelming consensus is that the direction of interest rates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is going to be downward.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금리 방향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Real estate is perhaps the most rate-sensitive part of the stock market. 부동산은 주식 시장에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부분에 속한다고 해요. When rates are lower,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can borrow money in more cost-effective way, and commercial property values tend to rise as yield plays a major role in their valuation. 금리가 낮을 때 부동산 투자 신탁은 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수익률이 가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The Vanguard Real Estate ETF has underperformed the market for several years. 이 티커명 VNQ는요, 몇 년 동안 시장 대비 저조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but this is mainly due to the interest rate environment and not because there is anything fundamentally wrong with the stock it owns. 이는 주로 금리 환경 때문인 거지 보유 주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While there is still tremendous uncertainty about where interest rates are heading in the short term, it could be a smart time for long-term investors to take a closer look at this ETF. 단기적으로 금리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장기 투자자들이 이 ETF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현명한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시면요. A great combination of income, return potential, and peace of mind. 소득, 수익 잠재력,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 훌륭한 조합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se certainly aren't the only three income ETFs I'm a fan of. 이 필자가 좋아하는 수익형 ETF가 이 세 가지뿐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There are some that take more active investment approaches on my radar, such as the options-focused JP Morgan Nasdaq Equity Premium Income ETF. 옵션 전략을 사용하는 JP모건의 나스닥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처럼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접근 방식을 취하는 걸 선호한대요. However, as far as creating a truly passive income stream that you can simply set and forget goes, these three Vanguard income ETFs could be excellent additions to your portfolio. 하지만 단순히 설정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패시브 인컴 스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뱅가드 ETF가 포트폴리오의 훌륭한 추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정 없이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뱅가드 수익형 ETF에 주목해봐라. 이렇게 기사에서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외신 기사의 전문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상품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 이 ETF에 들어가는 게 이 시점에서 이게 맞나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몇 시간 전에 녹화 기준으로 몇 시간 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기사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 지금 이 ETF에 주목을 해봐도 되는지는 그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이렇게나 혼란스러워도 미국 ETF에 무려 600조 원의 자금이 몰렸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음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ETF로의 자금 유입이 역대급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올해 ETF 유입액은 최고치였던 작년의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미국 주식 시장이 코로나 시기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지금까지 미국 ETF 신규 유입액은 4,370억 달러, 한화로 약 596조 원이 넘는 이 금액입니다. 이 기간 기준 가장 컸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여름과 가을에 자금 유입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미국 ETF 자금 유입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종목의 주가가 곤두박질 칠 때 이 ETF 투자금은 오히려 배로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최고 인기 펀드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뱅가드 그룹의 S&P 500 지수 추종 ETF라고 합니다. 티커명 VOO로 잘 알려진 펀드인데 올해 650억 달러가 유입이 돼서 자산 기준 세계 최대 ETF가 되었다고 하네요. 작년에도 1160억 달러가 유입이 돼서 이전의 연간 유입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었는데 올해는 10월쯤 다시 그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ETF도 바로 뱅가드 ETF이잖아요.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방송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제가 준비를 끝내고 나서 한번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됐던 ETF가 여기서 말하는 최고 인기 펀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못 믿어온 상품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뱅가드의 사장 겸 최고 투자 책임자는요. 4월 초 격동기 때 매수 대 매도 비율이 5대 1이었다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투매가 나오면 그때가 투자 적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뱅가드의 펀드뿐만이 아니고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내놓은 만기 2개월 이내의 국채 펀드,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내놓은 유사 펀드 등 다른 상품들도 현재 시장에서 인기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먼저 ETF로 돈이 쏠리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 뱅가드의 펀드가 가장 인기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꽂혀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이 뱅가드의 ETF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보다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의 관세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내 증시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 트럼프가 뭐 원전 관련해서 행정 지원 명령에 서명한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확 올랐다가 또 어떨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확 줄었다가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의 발언은 저희가 종잡을 수 없는 영역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고정값을 진짜 눈으로 보이는 수치에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이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나 또 PC, GDP 잠정치 등의 시선을 집중해서 앞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